만들어진 법 하나도 이렇게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 어느 때 필요하냐면 이해 충돌이 딱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까지 법 얘기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얘기는 안건데 얘기되어진 안건이 장기 전체회의에 나왔을 때 다른 소위원과 상충되고 충돌되는 거 있으면 과감히 옛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제 바람은 두서없이 얘기하겠지만 제 바람은 입법회의 자주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헌법과 그 밖에 가장 중요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시기마다 필요할 때마다 총회 때 뭐에 건의안을 만들어서 시행령을 해가지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시행하는 게 이 법은 자동적으로 폐기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법회의를 모여서 장교회를 모여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딱 법전에는 세워놓으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꼼짝 닫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냐면요, 개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법의 옥면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장정은요 평시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교회에 목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교리와 장정을 들이대는 거지, 평소에 교회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교리와 장정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광역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교리와 장정 들친 적이 없습니다.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교리와 장정을 들이대고 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살기라고 하니까 뭐예요? 화합하고 하나 되고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다른 분들 좀 용납하는 그냥 무작위 잘려보니까 교리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는 거죠. 저는 이번 입법을 통해서 법이 감리교회 미래 지향적인 것이 돼야 되고 개교회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줄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에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바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저 삼국가에서 선거법을 다루시는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다뤄주시죠. 구태연하게 몇 개만 법만 바꿔서 선거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감리교회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거법을 정말 공정선거, 다른 모든 기관이 야 그래 그건 교회 선거야,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가 그렇게 선거해야지, 교회에서 쓰는 돈이 다 교회 헌금인데 그 돈 쓸 바에는 성욕이 쓰는 게 낫지, 그래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법. 이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좀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거 경영제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어떤 나름대로의 선거제도가 있어서 선거법이 정말로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선거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 참 그 좋은 거야 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선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정책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감리사와 감독은 같이 가야 된다. 감리사와 감독은 같이 가야 된다. 지금은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독이 들어오면 감리사가 새로운 감리사가 자기 텀에 있을 감리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이 웨이스트업이 된다. 그러면 감독이 막상 일하려고 하면 6개월 기다렸다가 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감리사가 선출되는 게 고작 일해봤자 1.6개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의 연속성도 사라지고 연회의 부흥의 발전이 저해된다. 그런 면에서 감리사와 감독은 같이 선출돼야 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감독회장도 같은 텀으로 하자. 감독회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이 다 정하시긴 좋겠고요. 그건 여러분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하긴 좋겠는데 저는 지난 20년의 감리교회 역사는 뭐예요? 전임제를 가지는
폐해의 역사다. 20년 동안 감리교가 뭘 부응했습니까? 성장한 것이 뭐 있을까요? 사회 진탄이 됐잖아요. 감리교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감리교 장로가 변호사를 가지고 감독회장 대리했다는 것이 감리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장로교고 장로가 자랑할 만한 역사의 20년 4년 감리교가 가져왔던 가장 병폐가 뭐예요? 교권과 절대 권력을 가져온 그런 서에서의 배 20년은 버려진 20년입니다. 감리교의 20년 역사를 한번 써보십시다고요.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2000년 전에 한국 감리교의 숫자가 150만이었는데 이 딱 20년에 교권 싸움으로 얻어진 결과는 뭐예요? 교인이 성교수가 120만. 35회 총회 감독님들 열심히 노방정도 했고 전도 난리 쳤지만 전도 넣은 거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담임부대 얘기하는데 뭐 2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여기서 결정은 있지만 저는 전임제가 아니라 견임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태까지 한국 감리교회 예수장이 나가서 한국교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프 레코드 CBS 스테이스로 잠깐 꼽아요. 을 만들어서 종식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리교를 책임질 수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것, 그 교회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것. 그 대신 겸임하면서 감리교 지금 감독회장이 갖는 전임제가 줬던 모든 권한을 퇴보 축소하는 겁니다. 유시재단과 응급재단 이 사람 빼고 나머지 다 감독회장에 지명한 사람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권한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감독회장이 전임제 가져온 게 뭐예요? 직주죠, 차주죠, 비서주죠, 수행시 비서주죠, 월급주죠, 판공비 주죠, 법인카드 주죠. 1년에 얼마 쓰는 줄 아세요? 감독회장의 전임제가 5억 써요. 5억. 4년에 20억 써요. 20억이면 교회 하나 줘요. 내가 오늘 전남 동지방 갔는데 광주에 핏고물 교회라고 교회를 줬는데 12억이 없어서 교회를 매각하라고 내놔요. 뭘 감독회장이 대단하다고 20억 써대니까 이게 4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감리교 회원들이 그 감독회장에 대해서 존경합니까? 맨날 뒤에서 말입니다. 돈만 쓰니 여행단 다니니 다 뒤에서 막 뒷담화다. 뭘 굳이 필요가 있겠어요? 시대는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권력의 분산화 시대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집중 안 하니까 전체주의나 갖고 있죠. 권력이 약화될 때 뭐가 돼요? 화합과 연합과 단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끌어들여야만 일이 되니까요. 배척하고는 아니거든요. 권력이 집중하면요 우리 다니면서 배척하게 만듭니다. 감독회장이 갖는 지금의 4년은요 철저하게 권력에 독점하여 감독의 이야기는 다 감독회장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시대에 맞게 좀 바꾸잖아요. 개교회가 더 없고 그리고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선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리교를 대표하고 그분에게 연 권한을 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래도 다른 데다가 다 뭐예요? 1년씩이에요. 2년 하든 4년 하든 감리교회 여전히 뭐예요? 한국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법과 감독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감리사와 감리교 감독의 가치관은 그게 2, 3, 4가 되든 3, 4, 5가 되든 선거하는 것은 부활절에 있어서 안 된다. 부활절에 밥 안 드세요? 식사들 안 해?
이상한 데 교권, 이상한 데 율법주의 내세면서 이상한 데 들이대는 것도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평소에 할 거 다 하면서 말입니다. 선거법과 감독과 감리사,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 재판법. 이거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재판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발까지 나가면 열심히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감리교회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감리교회 위상을 지키고, 뭐 사회법에 나가면 여러분 지금 장정에 발표에 나오면 출교는 아무나 할 거 아닙니다. 왜 자꾸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도 좀 문맥을 고칠 필요가 있겠고요. 교회의 재산에 대한 겁니다. 증여나 신탁이나. 증여는 뭐예요? 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는 감리교회 우산 안에 있는 재산은 뭐예요? 증여예요. 근데 개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재산들은 개교회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교회 재산을 감리교회에 양도하면 증여세 누가 내요? 양도세? 가져간 놈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공부가 됩니까? 개교가 되죠.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 누가 냅니까? 이런 행포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증여가 됩니다. 근데 나라의 세제 혜택을 맞추지 않고 세금 내는 것은 어떻게 감리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었다고 그 재산을 내 것이야 여기 받고 양도세는 네가 내 세금도 네가 내.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아니잖아요. 종교 파시스트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재산과 증여와 신탁이 구분돼요. 예를 들까요? 제가 감독 나오면서 우리 교회 사회봉사를 내가 감리교회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명도 이전했습니다. 세금 누가 내요? 누가 내요 세금? 본부가 냈어요? 본부가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럼 왜 내? 그 세금이 14억이에요. 14억을 감리교회에 냈어요. 죽었답게도 안 내요.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하라는 거예요. 소송하는 순간 감독 잘라버리겠다고. 작은 교회는 못 내요. 이거 전향적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본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법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여러분 장계위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본부의 구조조정에 관한 거예요. 됐어요? 무슨 뭐 일시에 5국 뭐 몇 명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내기 때문에 되지도 못해요.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총무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사표 내라고 사표 내요. 감독회장이 임기 따라 나가자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래된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기 철저하게 노동법에 적용이 때문이에요. 그래도 간사는 괜찮아요. 부장은요 60세가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목사가 60세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회 접을까요? 목회 못 접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승계가 자동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목사님이 아무 전의에 잡으실 수 없고 아무 전의 없는 사람이 그 부서에 들어와서 아무런 혜택 없이 아무런 전의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준 거예요? 고용승계 안 해준 거예요? 일은 못 나가잖아요. 고용승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KFC를 어지간히 뛰어내려와도 지금 64명. 64명 만나셨잖아요? 몇 명? 63명? 63명. 여러분들의 요구는 뭐예요? 45명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죽이라고 그래요. 대안 있으세요? 구조조정을 해도 안 되잖아요. 뭐 3국, 1국, 뭐 1실에 5국 아무리 조건이도 여기 나와도 무조건 다 입법이 나가면 다 해서 깨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구조조정하는데요. 각의 수국마다 자회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회사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지금 있는 예를 듭시다. 선교부 같은 경우는 선교사 뭐 있어요? 홍총님 선교사에 관한 일이 두 개 부서가 있죠. 선교사 정책위하고 또 하나 선교사 사역 두 개 부서에 부장이 둘에다가 간사가 둘이죠. 4명입니다. 4명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선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브니 얼드라고 하는 저 예정 통합이 맞는 선교사 협의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두 개 부서를 그쪽에도 넘기고 그리고 러브니 얼드는 뭐예요? 저기 사업자 등록하고 NGO 단체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뭐예요? 펀드 하서 광고해서 모아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 주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정도 거기까지 줘야겠죠. 독립하기 때까지. 그러나 1, 2년만 지나면 독립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수년만 해도 후원하는 교회가 80교회가 있기 때문에 83교단체가 있습니다. 교육부 미디어 선교센터 있습니다. 어린이 미디어 센터가 교육센터 하는 게 2개 부서입니다. 거기다가 하면 예전에 4명 내지 5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미디어 선교센터 뭐 먹고 살아요? 교재갖고 먹고 삽니다. 교재가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름사각교재, 주야교재에서 1년에 2억 봅니다. 뛰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사평 안에 사단법인 복지재단이 몇 개냐면 80개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감독회장에 그걸 사평에 그 위원이라고 합니까? 사평위원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독립시켜서 사평위원장을 하면 한 개 부서와 한 개 부서는 2명이 됩니다. KFC 독립시켜줍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본부에 구조조정도 하게 되면 몇 명이 되느냐? 제 계획으로는 올해 여기서 우리가 1억에 들어왔죠. 내년에 올해 10월에 저 동대문교회 복원하죠. 내년에 우리가 본부 건물 짓고 2007년에 서울로 들어올 때는 48명 내지 45명 더. 그게 본부 구조죠. 그래서 각국마다 여러분 본부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회사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딱 구분해서 자회사 그 사람은 뭐예요? 교육국 같은 경우는 교육국 총무가 그 밑에 그 산하에 그 미디어 선교센터가 선교국 총무 밑에 뭐예요? 러브니 월드라고 하는 것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부의 구조조정이 돼서 2017년 27년 들어올 때 뭐예요? 48명 데리고 서울에 입성합니다. 이 방법밖에 이 대기업의 자회사의 분리를 통해서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고용 승계되는 거고요. 저들의 생계도 보장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제라고 법을 만들어도 되질 않는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 하나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직원 너 그만둬 하면 당장 어디 가요?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가고 그대로 사용자가 고용주가 취급합니다. 몇 달만 지체하죠. 임금 체불돼야 됩니다. 거기에 벌금 내야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다 줘야 됩니다. 복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 KFC 사건
저기 뭐예요? 기독교 타임즈, 그 다음에 수많은 뭐 제학순 씨, 제학순 목사, 수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각국에서 나온 얘기를 그 정확하게 좀 아시고, 법은요 토시 하나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해석의 여지는 거,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의 의무입니다. 왜 판사들이 장구하게 예문을 사용하면서 그 판결을 내리느냐? 여러분이 감리교회에서 쓰는 판결문은 다 옛날에 판사들 다 카피하고 뺏쓰는 것 같은데, 그들은 고민하면서 왜요? 법의 여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 들어가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토시까지 만들어서 말이냐, 목재는데 일각에 그랬잖아요. 법은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연예재평제도는 매번 이 법에 나왔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반드시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호남연예, 충북연예 결사반대할 겁니다. 충청연예. 그러나 장기적 남북에서는요, 교회가 줄어들고 지방의 교회 수가 줄었는데 계속 이런 제도로 갈까요? 우리가 여기서 연예 개편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 할지라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방의 개편을 좀 해보자. 연예 개편을 위한 수순으로 지방의 개편을 해보자. 지방의 수준을 우리가 적어보자. 그리고 그 지방이 안 되면 통합하자. 그 다음에 교회학교연합회가 아니라 교회학교 주일연합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연합으로 교회학교 주일학교 할 수 있는 법도 좀 만들어주자. 그거 안 하면 뭐야, 그 불법이라고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시골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4개가 5개 모여서 주일학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교회가 한 달씩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2번만 하면 1년 동안 한 달 들어가면 애들에게 몇 명이든 10명이든 10명이든 신앙과 성경과 말씀 교육시키, 이것도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법의 제정을 관해서 전향적으로 감리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끔 보면요, 법을 자기의 사기에 와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법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요번 장기위원들, 위원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 옛날에 자기 이익에 관계돼서 장기에 들어가서 법 만드는 거지. 저는 뭐 얼마나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지없이 그렇게 하겠더래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법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장기교회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미래를 만드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출교 같은 거 하지 마십시다. 출교하면 바로 법원에 가지요. 그러니까 출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 2년만 내려보십시오. 은급도 줍니다. 출교는 되살아오면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직무정지는 2년만 때리고 말 안 들어요? 또 때리고. 그러면 왜 4년만 하면 응급히 4년치가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모르죠. 나이 70 먹어서 응급히 4년치를 들어보십시오. 권고할걸요? 왜 자꾸 출교로만,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출교라는 게 얼마나 큰 영문인 줄 아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탈퇴하는 교회들, 교단을 탈퇴할 때는 그 교회 재산 2분의 1 두고 내간다. 왜 이 법을 만드냐면, 왜 이 법이 사회법보다 앞설 줄 아세요? 지금 대체로 법원에서 내리는 법에 대해 판결에 중심을, 그 공동체가 만든 법에 의해서 판결된 것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그 판결이 사회적으로 그 밖의 것들의 요소를 야기시키지 않는 한 그 공동체의 판결을 중시한다. 이게 지금 대부분 다 판결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뭐예요? 수지 선한 목자 같은 경우는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하루만 더 주면 거기에 과징금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상고하면 짓고 뻔하지만 상고하는 경우에 대부분까지 그때 뭐예요? 판사를 변호사들도 뭘 듣느냐? 저들이 수지 선한 목자가 감리교를 탈퇴하면서 감리교 성도들에게 끼친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손해배상 한 사람당 1,000원만 달라 10억을 청구했거든요. 기각됐어요. 알았어요. 기각돼 주시지.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교단에서 이 재산의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뭐예요? 법적으로 싸움을 하다. 나갈 때 정면 나가고 싶은 너희 재산 반 두고 교단에 내고 누구 놓고 나가라. 전 더 하려면 3분의 2 정도 하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재산은 목사가 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파격적인 겁니다. 호남년에 충청년에 충북년에 미안합니다만 국기연수를 좀 줄이자. 자, 예를 들게요. 중견에 목사님, 김찬호 감독님, 교회가 몇 개예요? 1,100개. 호남년이 몇 개예요? 호남 270개. 1,100개의 교회와 270개의 교회는 국기원이 똑같습니다. 2명씩. 합리적이에요? 충청년에 교회 수 몇이에요, 감독님? 예? 670개. 670개 교회는 국기원이 하나인데 충북년에 450개도 안 되는데 한 명이에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경기원에 800개죠. 800교회입니다. 삼남.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감리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쓰는 비용이 300억입니다. 내가 계산은 안 했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언레코드, 오프레코드. 잠깐만요. 이것도 좀 재난 중에는 좀. 그래서 종 안 된 건 자기가 연애가 죽으면 한 사람만 보냈어요. 장로님을 보내든지 목사님을. 그래, 다른 데는 2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유를 줄여야지만 비용이 좀 줄일 거 아니에요. 왜 다, 그게 저는 시대에 맞게 만들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에 쪄들어 있는 관계입니다. 개파 정치, 학연 정치. 난 36개 총회 장기임에서 좀 전향적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감독, 내가 지지한 사람은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원들 꿰차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집단화 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전임 감독들이 여러분 지지해서 감독된 사람들, 그 감독의 보험도 여러분 다 장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니라고 부정하세요? 내 편이니까, 내가 지지한 감독이니까. 그 감독이 감독된 후에, 자기 정치하는 후에 그 사람에게 뭐요? 장기 맡기고 구경 맡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제가 선거 없거든요.
그죠? 나 선거 없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러분들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감리교가 무슨 뭐 새로워지고 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국위원주의. 교회 수에 맞게 비율을 지키자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주세요. 야, 그거 뭐 안 돼. 야, 클로에 가면 되지도 않아. 되지 않더라고. 던지자고. 여기서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론화가 중요하고 공론화가 중요하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디테일하게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한번 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제가 이제 마이크 있으면서 마이크 대고 왔어요. 그 국의원 이제 그 본부 직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교육하고 성교국은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총무가. 네, 총무든 부장님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역이 틀리니까 그 외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걸 가지고 은퇴를 하신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최저임금만 줘도 한 8년하고 밀려들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곳에 평신도를 더 많이 그렇죠. 이 시절. 전문가를 쓰시면 되면 네. 전문가죠. 목사님 뭐 아시겠어요? 네. 네, 그거 좀 하시고 그 감독회장님 되셔가지고 연 5억씩을 한마디로 수입해가지고 4년 동안 2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많잖아요.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정석 감독 회장님 같은 경우 1년에 한 1억 한국이 포함해서 1억만 가져도 그 1억 연봉이 지금 아니에요. 저안 쓰나? 예, 아니 지금 안 쓰시는 건 뭐 돈을 더 내시더라도 돈 더 내요. 예. 그러시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그래요. 내가 다 포함해서 1억만 쓰겠다. 자, 예. 저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렇지만 감독님께서 감독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음에 감독회장 되시려고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예. 아니 선거 미치고 그 문제는 못 봤습니다. 저는 선거를 한 10번 이상을 했어요. 네. 공수를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민 위원장님 모시고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건들지 못해 돈 안 쓰는 선거, 안 쓰는 선거하고 훌륭하신 분들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을 이제 선거법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감리교 감독이 되고자 하거나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감리교가 그런 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감리교단이 이승우 박사님하고 펄벌써 섰던 우리 나라를 세웠잖아요. 또 한 예로 보면 손원일 제독은 우리 감리교에서 세운 해군을 창설하시고 손정동 목사님, 동명교회 이대 목사님이 그런 우리 감리교의 현대사를 수능을 봐가지고 80점 이상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감리교 감독이 되는 연애 감독이 된다고 하면서 감리교 역사도 모르고 몰라요 목사님들. 제가 그 획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잖아요 그냥. 자, 오직하면 강 목사 장로님 잠깐만. 네, 그만이요. 자, 예, 경영제가 지금 주장은 얘기 경영제가 할 경우에는 간단해요. 한 번만 주면 돼요. 차에 차하고 기사만 주면 돼요. 차와 기사는 본부에 속한 거니까 한 번만 주면 됩니다. 월급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감독회장이 갖는 권한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재단 이사와 은근재단 이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네.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권한을 각 연회 감독님들한테 지금 여러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논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감리의 그 유지재단은 언론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겸임을 하면서 언론 설명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전념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종친제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리가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유지재단 이사는 6개월 이사하는데 유지재단 이사는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참 잘해요. 그리고 감독회장이 충분히 알아요. 재산을 지키는 문제,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그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재산을 군인이 입고 쓰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어기면 배임과 횡령이 됩니다. 그리고 의지와 권력은 감독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밖에 있는 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도 줄이고 뭐 판공비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까 감독 선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거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걸 획기적인 건지 제 사무국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시한다고 한다면 18,000명이 선거가 해야 됩니다. 장로 9,000명, 목사 9,000명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제비뽑기하죠. 그 시대적으로 제비뽑기 같은 걸 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병무청에서 카투샤 지원한 사람들 SLT가죠. 그 뭐예요? 학력 영어 시험 자격 시험 700점만 넘으면 650점에 700점만 넘으면 카투샤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원한 뭐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한 명단에다가 나름대로의 산술적인 것을 집어넣을 때 공정성을 배기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은데 생각난 게 뭐냐? 9,900, 그러니까 목사 9,000명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산술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3,000명을 무자리로 잡수하자. 장로들도 마찬가지다. 3,000명을 뽑자. 그리고 6,000명이 뭐야? 3일 전에 랜속으로 뽑힌 사람을 통보해주자. 그들이 투표하자. 그러면 돈 들까요? 획기적으로 안 해도 돼. 돈 들어요? 뭐가 돼요? 정책 위주가 돼요. 투표에 대해서 내가 투표권자라고 내가 랜덤으로 뽑힌 사람은 거예요. 감리교 정치의 인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토론을 볼 겁니다. 이것만 보기 좀 있을까요? 돈 안 드는 선거예요. 아무리 선거 경제 무슨 뭐라 해도 다 돈 듭니다. 여러분이 내가 언뜻 봤어요. 저한테 그 선거에 가고 그 나머지 돈이 어디서 교단이 보존해줘요? 왜 교단이 보존해달라고 거기다 쓰십니까? 교단에 무슨 돈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돈 안 드는 선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9,000명을 랜섬으로 집어넣고 장로 3,000명, 그다음 목사 3,000명 뽑아요. 그리고 3일 전에 통보해줘요. 그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에서 간접게 남겼죠. 미국 미주연처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만 돈 안 드는 선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9,000명부터 18,000명 선거운동 다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누가 내성을 입사하고요? 그러니까 못해요. 내가 이거니까 안 돼요. 조직 선거요. 더 들어요. 자, 장모님 18,000명을 달린다고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18,000명을 뽑는데 6,000명씩만 뽑아도 충분히 돈 안 드는 순간 내 자신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하고 네. 토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소리 안 하면 자꾸 토의가 되는데 독립재산제 하시면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장들은 최소한 65세까지 정년연장 보장해줘야 되고 독립재산제 된다. 그리고 선출직이 아닌 그 수장들은 내업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솔직히 UMC는 다 전문가가 교육 총무하고 성교육 총무하잖아요. 거기 자라나는
근데 우리 자꾸 선체적으로 정령문처럼 들어오니까 물론 뭐 지금 계신 총무님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연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어야 부장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나에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부장님 65세까지 일하면 은퇴할 수 있잖아요. 65세.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근데 여기 우리 행기시장 그 사무직 총무지만 65세 정년인자가 되려면 전제가 뭐예요? 연봉제예요. 지금 후봉제잖아. 연봉제를 받는 연봉제 안 해요. 그럼 독립재산될 필요 없잖아요. 그 독립재산이 없으니까 법으로 만들면서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60세 정년이 되면 딱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승계 안 하는 거잖아요. 매정하지요? 매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정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연봉제 하자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 감독회장 경임되냐 전임되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유식 감독회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전에서 보따리 사갖고 와서 행기실장이 갖다 대는 서류에 도장 찍는 데만 오후 5시까지 했다. 그래서 이 겸임 감독제를 할 게 아니고 전임 감독제를 해야지 대전에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행기실장이 갖다 대는 서류에 도장만 5시까지 찍다가 갔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전임 감독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분이 아무런 개인과 집단과 지정의 이해관계가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감독제를 잘하면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것이 20년간의 우리의 그 학습 효과가 여러 가지로 그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면 아까 권력 분산을 말씀하셨는데 겸임 감독제에 대한 우리 보통의 유권자들은 유인설법인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딱 스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설법 개인과 집단과 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섰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전임 겸임 감독을 하려면 권력 분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그 허언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동시에 권력 분산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감독이 갖는 권력 집중을 다 분산시키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있는 권력을 그대로 갖고 겸임제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장로의 감독회장의 전임제 가졌던 권력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 4개 제시하잖아요. 유지재단 이사과 응급재단 이사는 감독회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다 내려놔. 연예감독 4년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감독 4년제는 경인산 감독회장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감독회장 8년 해야지. 다른 부이사장 같은 때는 그 이사장을 저는요, 감독님,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돼서 목사만이 이사장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은 감독이 이사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가운데도 복지재단의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2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목사나 감독의 중심의 교단이 아니라 물론 에피스타 부처집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가 갖는 전문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쉬울이 맞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 경험이라면 4년 넘으면 연예감독 2년이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동시에 2년, 2년씩 감사가 함께. 그럼 감사 4년이 돼요. 그리고 감독회장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하실 때 연애 감독을 연애도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연애 구성 연예 구성이 어떤 면에서요? 연애 감독이라는 경우에 전 감독이라는 사람을 전 감독이 되고 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서 보고 만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감독은 뭐예요? 1년 8개월만 하면 돼요. 1년 8개월 하고 법도 최종도 아까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검과 조치를 넣고 그
그거 끝난 후에는 2년을 달성은 감리사와 감독이 같이 가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참 잘 들었고 전혀 전형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감독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새롭게 되고 또 선교적으로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럽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입법 과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TF를 구성하셔서 정말로 감리교가 그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성과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그런 TF를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입법 장정 개정 위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중분들이 다 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따로 TF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TF를 만들까요? 장정기준 의회 우리 총리들이 감독회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지고 여러 개 다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냥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감리교는 지금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 여태까지는 치열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입법도 치열하게 했는데 그분들의 이런 전임제, 병임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리교가 발전했다, 발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겸임이 됐다고 발전이 되고 전임이 됐다고 발전이 돼가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입법총회나 이 장계비가 그래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 정신으로 첫째가 성경의 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교리 안 지키고 발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교리를 지키는 감리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입법 정신에도 들어가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공교회로 가야 감리교회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200만에서 지금 뭐 120만이라고 해서 예배 인원은 100만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자꾸 개교회 중심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이탈이 더 심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장님 말씀은 잘 듣지만 우리가 행정 또 입법 또 사법 이게 다 분리가 된 이유는 경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가치는 성경을 중심으로 공교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분열이나 또는 어려움이 없다. 이 어려울수록 공교회 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가 우리 입법 정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리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보호해야 감리교회가 단단해지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특성이 뭘까요? 성경 교리주의 맞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원화거든 하나의 조건입니다. 감리교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교조주의와 교리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하나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척하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의 어떤 나라의 신앙의 가치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또 하나, 지금 김강근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개교의 공교이념을 얘기하는데 공교이념이라고 뭐에 대해 어포인먼트 시스템이 해야 돼요. 공교회주의를 나간다. 어포인먼트 가짜 시스템. 우리는 철저히 폴링입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 안에서 얼마나 개교회가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더불어 독립성과 더불어 교회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커버넌트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GMC 같은 경우는 미션 커버넌트 가져왔는데 심플합니다. 다 감독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스카블이거든요. 거기에 에피스카블을 줘야 돼요. 근데 감리교, 대한민국, 우리 한국 감리교는 에피스카블 처치가 아니에요. 에피스카블 처치를 따를 뿐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감독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가서 야, 내 감독 교회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감리교회가 가졌던 1980년대 시작했던 퀄리티 시스템이에요.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대로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목사님 말씀보다 공교회성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온 게 커넥셔널이지, 연결주의.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대로 살려서 개교회가 선교도 하고 복음도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단과서 사단의 사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감리교회 미래지향적으로 이 제도 지금 같은 이 불합리한 조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자. 그만하죠. 그 숫자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자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근데 그 명분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의 숫자를 하나 줄이겠다 이런 뉘앙스가 퍼지면은 사실은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취지로는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은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면은 사실 호남연회나 충북연회나 상수연회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를 누구고 싶지 못해서 안 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인구수가 적고 지역이 광대하고 또 선교 지역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나름의 그런 지역에서 힘들게 지금 선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위원들 출장비 여비 돈 때문에 고개를 주부자고 무슨 말씀이었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느끼는 거는요. 네. 장로님 지적이 정확해요. 솔직히 말할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글쎄 근데 그거를 그 얘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야죠. 그렇죠. 여기 또 되게 계신 분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아유 되게 감리교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국회의원들 그 작은 연에서 오는 국회의원들 한 20명 합쳐주고 맞자 20명도 안 되는데 그분들 이게 예산 때문에 우리 감리교 돈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장로님, 우리의 구조가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가 너무 의회제도가 우리 감리교회는 의회제도인데 의회제도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비대하다.
조그만 회의 하나도요 24명 오셔야 돼요. 조그만 회의 하나. 그렇죠? 보세요. 성교구, 교육구, 총식이 뭐 유지단 다 응급자 다 24명씩 오셔야 돼요. 너무 의외제도라는 것이 너무 비대하지 않아요? 방대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 여비야 멀리서 오시면 더 많이 드려야죠. 이제 제 마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외제도가 너무 비대하다. 그 얘기입니다. 효율성에서 네. 떨어지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 옆에 제 감독하신 분이 거기 사회에